반성한다 다시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줍니다. 예, 그런 거 노하우니까요. 재범이신가요? 근데 왜 초범 이런 걸 물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 사건 상당히 많은데요. 지드래곤, 이성균 배우 연말에 마약 사건으로 이슈가 컸죠. 지드래곤 같은 경우처럼 마약 정밀검사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 수사는 공적이라고 해서 공범들이 상대를 불면서 감형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성균 배우같이 유명인들을 물고 늘어지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구속이 되는지, 집행유예가 되는지, 기소유예가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죠.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요. 마약의 종류, 투약 횟수, 재범인지, 치료 의지가 있는지, 범죄 형태가 어떤지, 수사 업적 어쩐지에 대해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들은 전화하셔서 상담으로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들,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 자기가 한 것보다 더 과중하게 처벌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 양형을 포함해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다면 공통된 것인데 언제일까요? 예, 제가 형사 전문이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사 초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속이 될지,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할지가 결정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 연락 주셔가지고 검사한테 기소유예를 받고, 기소유예라는 건 말 그대로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재판을 안 받는 거죠. 그렇게 빨리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변호인 없이, 또는 뭐 돈 좀 아낀다고 잘못된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까지 가서 고생하고 심지어 실형까지 갔다 오는 사례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뭐 대형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서면 같은 경우는 사무장들이 써서 유리한 거 불리한 거를 가리지 못해가지고 불리한 자료들을 내고 불리한 진술을 해서 오히려 사건이 꼬이는 경우도 제가 왕왕 봤습니다. 우선 주의하셔야 될 것이, 마약 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처벌 시기가 굉장히 셉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청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편전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마약 같은 경우는 개인 범죄로 개인만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파멸시키기 때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투약뿐만이 아니라 단순 소지의 경우도 처벌합니다. 특히 대마 같은 경우는 처벌 시기가 좀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합성 대마 이런 것들은 명칭이 대마인 것이지, 합성 대마는 향정 감옥으로 가장 강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해외에서 수입해서 본인이 구매해가지고 투약을 했다? 그럼 형량이 엄청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초범이고 전과가 없었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희망으로를 돌리다가 여러분 실제 구속되고 오히려 더 꼬여서 범죄자가 되고 마약을 끊기는커녕 소위 말하는 뽕쟁이, 약쟁이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저질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너무 과도한 처벌도 피해야겠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고 7년 징역 상고 말이 안 되니까 뭐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서, 예전 성병 사례 보이십니까? 여기? 예, 윤모 PD랑 만들어 봤었는데, 제가 요즘 성병으로 조만간 무죄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무죄 나온 것도 한번 나오게 되면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화 연결을 받았을 때 제가 상담하는 걸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릉따릉. 여보세요? 변호사님, 마약 사건은 초범이면 무조건 풀려나고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갑자기 본인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네요. 질문부터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공식이 있는 것처럼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범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렇다고 초범이면 무조건 용서되고 재범이면 무조건 세게 처벌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초범이고 치료 의지가 있다 이러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걸 받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면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도 받습니다. 이 검사가 기소 독점권이 있죠. 즉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 사람은 치료받으면 되겠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낫겠다, 그러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즉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를 해줍니다. 또는 호기심에 단순했는데 이렇게 심한 마약이 아니었던 경우는, 아직 중독되기 이전이니까요, 마약은 안 좋은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 이수를 받은 걸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마약 구매에 적극 가담했거나 뭐 수입해서 투약을 했다, 이런 경우는 기소유예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경찰서에 멋모르고 혼자 가가지고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모르고 막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고 처벌을 세게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초범이면 유리하고 재범이면 불리한 건 맞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다 기소유예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고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잘 만나시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초기 단계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정해서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감형, 양형을 낮출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 게 맞으면은 안 했다고 하다가 또 정밀검사 결과에서 나와가지고 개심죄 추가하지 마시고 자백을 하시되 수사협조를 해야 됩니다. 수사협조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고분고분 말려는 건가 수사협조라고 보진 않고 소위 공적, 즉 판매자나 공범들에 대해서 제보를 해서 공적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약, 마약을 안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변호인 선임하셔서 변호인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사 대응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기소유예를 받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거 노하우니까요. 선임하셔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채널을 끊을 수 있으니 그래도 새해고 전화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하우지만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약을 하셨다면 마약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시기보다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이고 마약을 끊기 위한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은 개인이 의지로 끊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의지로 끊는 게 가능했다면 마약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처벌보다는 치료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처벌해봤자 또 하고 소위 말하는 뽕쟁이 약쟁이가 될 거라는 것을 수사기관도 알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마약을 단약을 시키는 것을 형사 정책적으로 더 옳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기관과 연계해서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될 경우 수사기관도 처벌보다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직업이 어떤지 사회적 유대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기소유예에 유리하고 불리한 점들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재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범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초범 이런 걸 물어보죠? 재범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교해서도 재범률이 굉장히 높죠. 중단이 안 되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 중독.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고요. 사실 담배도 엄청 심한 마약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마초를 마약으로 금지하는 나라에서 담배를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금연 꼭 하시고요. 재범은 초범일 때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선처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이 된 경우에는 이미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죠. 하지만 재범인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벌금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다시 약을 했을 때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단약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보여줘야겠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반성한다 다시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혼자만의 힘으로 끊기 힘드니까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서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재범이라고 이제 망연자실해서 포기해버리면은 또 상습범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속수사만은 피하고 싶은데요. 마약 사건은 무조건 구속수사인가요? 마약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왜냐면 구속수사에서 도주 우려도 있지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 피를 투석한다거나 머리나 모발을 모두 탈색한다거나 이런 식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들을 잡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서 내가 지금 수사받고 있으니까 도망가라, 증거인멸하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마약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속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구속이 되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엄청 크죠. 핸드폰을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모든 소지품 다 압수당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치소에 다른 범죄자들과 같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증거를 찾거나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죠. 구속영장실질심사 할 때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약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초범이니까 선처받을 수 있겠지. 변호사 상담료 내는 거 좀 아까운데? 뭐 이런 식의 생각했다가 여러분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사 때 특히 경찰 단계에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이 와도 못 막는다는 제가 만든 말씀 기억하시고,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거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 결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개중에 그냥 광고하는 큰 대형 펌이라고 해서 갔다가 사무장이 다 상담하고 사무장이 서면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변호사가 얼마나 변론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고, 마약을 시도하셨고 투약하셨다면 다시는 하지 않도록 치료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고, 또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마약을 하셨으면 꼭 단약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호기심에 해볼 생각이면 요즘 동남아나 해외 가면서 마약, 대마초, 떨이라고 하고 케타민 이런 거 요즘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인생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새해 결코 마약이 악마의 약이죠. 시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석TV의 문종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